네, 안녕하세요. C언어 기초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문장들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뭐 함수, 문장은 아니지만 함수를 가장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if, else 판단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스위치 케이스문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반복문이었어요. 반복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for문, while문, do-while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저번 시간에 사막연산자, 이것도 판단문의 한 종류이지만 이 한 문장으로 if와 else 문을 하나로 합쳐놓은 사막연산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라고 해서 판단문의 조건식을 작성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and, or와 not 이렇게 세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점점 C언어의 정수라고 하는 C언어의 꽃이라고 불리는 포인터의 개념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 C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포인터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메모리 구조는 그냥 C언어를 배울 때도 알아야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컴퓨터 사이언스 이 과목을 뭐 무크나 뭐 콜세라 이런 그 오픈 클래스에서 들을 기회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컴퓨터 공학 개론에서 거의 대부분 운영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운영체제를 배울 때 이 메모리 구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꼭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구조, 프로그램이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적재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약간 기본 소양 같은 코딩하는 사람들, 개발자들에게 약간 기본 소양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잘 듣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한 문장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빌드에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실습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대충 이해가 컴퓨터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나 보다 이해는 하고 계셨을 테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아마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프로그램이 컴파일되고 그 어떠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될 때 어떤 식으로 그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메모리라고 하면 어떤 메모리일까요? 램 메모리겠죠.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될 때 적재가 됩니다. 적재가 되려고 한다면 일단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니까 이진수로 저장이 될 테고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야겠죠. C 언어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고요. 이 C를 바로 컴퓨터가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이 바로 컴파일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컴파일된 그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서 이제 콘솔에서나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파일 과정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죠. 저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적재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올라가요. 메모리에 얹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영역에 따라서 저장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램은 총 4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낮은 번지부터 높은 번지까지 각각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이 4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려면 이 4가지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드 세그먼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코드 세그먼트는 코드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코드가 저장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에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된 그 결과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된 코드가 저장되는 게 코드 세그먼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데이터 세그먼트입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름처럼.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 그 다음에 문자열 이러한 아이들이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전역 변수는 언제 얘기를 들었었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유효 범위가 전혀 다르다. 이 얘기를 초창기에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하는 애는 어떠한 특정한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거나 아니면 대괄호로 이렇게 영역 구분이 된 그런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전역 변수라고 하는 애는 어떠한 한 프로그램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한 아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이름이 같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애는 먼저 지역 변수가 먼저 사용이 된다고 했죠.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와 유효 범위가 전혀 다른 것은 이 아이들의 값이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고 얘네들이 생성되는 메모리 그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이 생성되는 시점도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전역 변수라고 하는 애는 컴파일 시에 생성이 됩니다. 얘는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 문자열 3가지 다 그런데요. 컴파일 시에 즉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를 컴퓨터로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되는 시점에 미리 데이터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값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역 변수로 int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10이라는 값을 초기화한다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 변수 a라고 하는 i를 할당하고 int니까 4바이트 안에 10이라는 값을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전역 변수라고 하는 아이는 컴파일 시에 생성이 된다. 스태틱 변수라고 하는 아이는 지역 변수지만 보통의 지역 변수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그다음에 스태틱 변수, 문자열 이런 애들은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 세그먼트는 컴파일 시에 각각의 변수의 그 공간을 생성을 하고 변수가 저장될 공간을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초기화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힙이라고 하는 데이터 영역은 동적 할당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우리가 그냥 정해진 메모리 말고 우리가 그냥 나는 막 하다가 나는 그냥 갑자기 10바이트를 사용하고 싶어졌어요. 프로그램 내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할당했다가 바로 없애버릴 아이들이 가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힙이라고 하는 아이는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는 도중에 동적으로 그냥 다이내믹하게 우리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때에 따라서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걸 다이내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 만들었다가
메모리를 할당했다가 그거를 그냥 바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힙이라는 아이가 있다. 동적으로 프로그램 중간에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서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택 세그먼트인데요. 이 스택 세그먼트는 지역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지역 변수라고 하는 애들은 영역에 따라서 그 해당 영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의 스택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 변수라고 하는 애는 컴파일 때는 모르죠. 컴퓨터가 번역하는 도중에는 이 변수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얘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 보면 그때 연산하고 뭐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연산을 하다 보면 그제서야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 세그먼트에 저장되는 지역 변수들은 런타임 시에 생성되고 저장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 오늘 설명을 드릴 영역이 이 위에 이 세 가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스택 세그먼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프로세스들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서 각각 저장이 되는데 그 네 가지는 코드, 데이터 코드,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 전역 변수가 저장이 되는 데이터 세그먼트, 그 다음에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힙 영역, 스택 세그먼트,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신 대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상황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거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이 다르고 생성돼서 저장되는 그 시점도 다르다라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스택 세그먼트는 어떠한 그 메모리의 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의 스택 영역 말고도 그냥 우리가 나중에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배우다 보면 이 스택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택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얘는 LIFO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LIFO라고 하는 거는 Last in, First out. 즉, 늦게 들어온 애가 가장 먼저 나온다. 선착순의 반대말이죠. LIFO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스택 세그먼트에서는 지역 변수와 함수의 파라미터들이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메인 함수와 add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간단한 함수들을 통해서 스택 세그먼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저장된 데이터를 써야 되겠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용어가 따로 있는데요. 스택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요. 푸시라고 하고요. 저장되었던 데이터를 꺼내서 활용을 하는 거를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은 푸시와 팝으로 동작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가 스택 영역을 메모리를 그려봤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높은 번지에서 낮은 번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스택은 last in first out이기 때문에 먼저 쌓인 애가 위에 있는 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번지에서 낮은 번지로 차곡차곡 거꾸로 쌓여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메인 함수로 들어왔어요. 메인 함수 첫 줄에서 뭘 했냐 보면 int 변수인 a,
B, sum 이 세 가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는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A, B, sum 이 세 개의 변수들도 사실 메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int a, b, sum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 값을 대입하거나 연산을 할 때 이 변수 주소에 있는 값들을 꺼내서 활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변수들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때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이 각각 변수의 그 영역을 할당하게 됩니다. int니까 각각 4바이트씩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높은 번지에서 낮은 번지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nt a, a를 먼저 선언합니다. 근데 지역 변수의 특징이 뭐였죠? 지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초기 값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int 그냥 4바이트 a를 위한 영역이 설정만 되고 원래 얘는 값이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b 변수의 영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들어있겠죠. 마지막으로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모리 4바이트를 할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셨듯이 앞에서부터 뒤로 하나씩 차근차근히 4바이트씩 높은 번지에서 낮은 번지로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a, b,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의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된 거죠. int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4바이트씩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a라고 하는 변수에 3, b라고 하는 변수에 5라는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라고 하는 애는 지금 어떤 걸 가리키겠어요? 지역 변수를 먼저 보놓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메인 함수 안에 있으니까 메인 함수 중에서 a라고 하는 애가 있죠. 여기에 미리 설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 영역에 3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 값이었던 값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3이라는 값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b라고 하는 데이터 영역에 5라는 값을 쓰는 거죠. b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값에서 5라는 값으로 대체가 됐죠. sum은 값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쓰레기 값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넘어갔더니 add a, b 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값을 sum이라는 데에 대입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을 먼저 무조건 실행하고 대입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대입 연산자를 수행하기 전에 add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하겠죠. add 함수, add 함수를 어떻게 생겼냐 하고 봤더니 위에 add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네요. add 함수는 int a와 int b라고 하는 두 파라미터를 받아서 int 타입의 리턴 값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add 함수를 호출해야죠. 호출을 먼저 하겠죠. 호출하는데 파라미터는 a, b 값을 보냅니다. a, b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겠어요? 위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 a, b의 값이겠죠. 3과 5 값을 대입한 a와 b 변수 값을 add 함수에 넣어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출을 하면 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 위에 스택에 쌓이는 거예요. 스택에 이 메인 함수 스택은 가만히 있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add 함수를 위한 스택을 그 바로 위에 쌓는 겁니다. 그러면 add 함수가 호출되면 이미 a와 b 변수 값이 넘어가서 add 함수가 호출됐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 변수를 아직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이 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위한 스택이 먼저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라미터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차례차례 할당이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함수의 파라미터를 위한 스택 영역을 설정할 때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차례차례 설정이 된다. 영역이 할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int b 값을 위한 영역이 먼저 설정이 됩니다. 변수명 b죠. 얘는 메인의 b와는 다르죠. 왜? add 함수에 와서 새로운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의 스택이 설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b 값은 왜 5 값이 들어왔을까요? 왜 그러죠? 이 add 함수에 b라고 하는 변수를 보냈는데 이 b는 메인 함수의 b죠. 5 값을 가지고 있는 b, 얘를 복사해다가 여기다가 똑같은 값을 넣어준 거죠. b 변수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데이터 영역을 사용하고 있죠. 얘는 메인의 b, 이 위에 있는 애는 add의 b. 데이터 주소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이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항상 데이터 주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b, 뒤에서부터 b를 위한 영역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하나 남은 int a를 위한 값을 또 할당을 하겠죠. 그래서 3값 마찬가지로 변수 a에 들어있던 3값을 여기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차례대로 첫 줄을 실행했더니 int sum이라고 하는 애가 또 선언이 됐어요. 이 sum은 여기의 sum과 같나요? 전혀 다르죠. 왜? 얘는 add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sum이기 때문에. 그러면 sum, 쓰레기 값을 여전히 갖고 있죠. 왜? 지역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아이를 위한 스택 영역이 할당이 됐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서는 sum에 a와 b를 더한 값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a와 b 값을 꺼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봤더니 어떤 a와 b를 사용할까요? 컴퓨터에서 봤더니 a, b 가장 먼저 만나는 a와 b가 얘죠. 얘는 add의 a, b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과 5를 더해서 나온 8이라는 값을 sum에다가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 값이 8로 변했죠. 만약에 이미 여기서 선언되지 않는 c라는 값을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오류가 나죠. 왜? c라는 값이 지역 변수 내에도 없고 전역 변수 내에도 없으니까. 메모리 영역에 c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없으니까 c라는 아이를 사용할 수 없겠죠. 혹은 c라는 함수가 메인 함수에 만약에 있었다라고 해도 사용할 수 없죠. 왜? 메인 함수 안에 있는 c는 메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역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본인이 선언된 그 영역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왜? 스택에 차근차근히 저장이 되면서 함수에 따라 영역에 따라서 저장되는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sum이 8까지 변했고요. 그 다음에 return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8이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한 곳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8이라는 값을 가지고 가되 add 함수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이 함수가 사용하던 스택 영역을 모두 없앱니다. 여기서 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push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우리가 3이라는 값, 5라는 값, 쓰레기 값, 8이라는 값을 이렇게 영역을 할당해서 값을 저장하는 거를 push라고 했다면 이 해당 영역을 설정 해지하는 거를 po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 함수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됐던 스택이 모두 pop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값들이. 그 다음에 리턴 값 sum은 저장이
다른 곳에 되어 있다가 일로 들어오면 썸이 대입 연산자에 따라서 쓰레기였던 값이 8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add 함수에서 결과값이 넘어온 8을 기억하고 있다가 썸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초창기에 그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사용했던 int a, b, sum 이 세 변수를 위한 스택 영역은 팝이 돼서 설정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add 함수의 a, b, sum에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이미 그 영역을 설정 해지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dd a, b를 수행하고 나서 printf로 sum을 출력해보면 당연히 어떤 값을 가지고 오겠어요? sum 가장 가까이 있는 sum이 이 sum이기 때문에 8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겠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그냥 4와 5 값을 넣어서 add 함수가 다시 한번 호출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뒤에서부터 앞에 파라미터까지 하나씩 스택 영역이 설정이 되겠죠. 여전히 메인 함수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a, b 값, 그 다음에 sum 값의 스택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 위에 add 함수를 위한 int b 5, int a 4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int sum 쓰레기 값을 할당한 다음에 더하기가 더하기 해서 대입한 연산이 끝나면 이 sum이 9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return을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9라는 값은 다른 데에 저장해 놓고 스택 영역은 pop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add 함수의 결과값인 9 저장이 되어 있었죠. 이 9 값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대입하기 때문에 이 sum은 메인 함수의 sum이죠. 여기 보이는 가장 위에 있는 이 sum이기 때문에 여기에 9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sum을 그 add 함수로 호출하고 나서 a, b, sum 값을 출력한다면 각각 무슨 값이 출력되겠어요? 3, 5, 9 이 세 가지 값이 출력이 되겠죠. 지금 이 함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a, b, sum 값이 얘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add 함수까지 호출이 돼서 대입을 하고 나면 메인 함수도 모두 다 끝났어요. 종료됐죠. 프로그램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던 스택 영역도 설정이 해지되겠죠.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던 a, b, sum이라고 하는 이 세 영역도 pop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i는 높은 번지에서 낮은 번지로 하나하나씩 차례로 쌓이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떠한 그 변수의 영역을 설정해서 값을 저장하는 거를 push라고 하고 그 해당하는 값을 뽑는 거를 po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은 life 형식으로 lasting in, first out 위에 있던 add 함수를 위한 스택이 나중에 호출되었는데도 먼저 팝이 됐죠. 이 밑에 있는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할당됐던 메인 함수를 위한 스택은 가장 마지막에 팝이 됐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lif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영역 설정됐던 영역들은 스택의 제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팝되지 않아요. 중간에 이 위에 쌓여 있는데 얘네들을 팝할 수 없어요. 위에서부터 차례차례로 꺼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 가장 나중에 가장 위에 쌓여 있는 아이들부터 차례로 팝하는 형식이 스택이 적용되는 동작하는 원리이다 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택은 지역 변수와 함수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영역이었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 스택 세그먼트가 동작하는 원리, 라이프 아래서부터 차근차근히 쌓이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값을 빼나간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택
우리가 지역 변수만 가지고 이제 메모리 영역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같이 활용될 때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복잡한 내용 설명 드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설명을 좀 모자라게 한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